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 오늘은 보세요. 양도소득세.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양도, 뭘 팔았을 때 내는 세금, 그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교재는 200 몇 페이지죠? 저 뒤쪽에 있죠, 그죠? 264쪽. 이 부분은 교재는 264페이지입니다. 그냥 앞으로 한번 보세요. 책은 안 보셔도 되고. 자, 보세요. 1억에 샀다, 그죠? 그 1억 주고 내가 샀다가 이것을 1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1억입니까? 1억 5천입니까? 5천만이지. 요거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으니까 5천만 원 남았죠. 요 5천만 원 남았는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 이걸 뭐라 하죠? 양도소득세. 아시겠죠? 요 5천만 원 남았잖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러면은 요 5천만 원 남았으면 여기에 대한 내는 세금인데, 교재 313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세요. 교재고 313쪽 찾았습니까? 그 가운데 보면은 초과 누진세율 하면 표가 나와 있죠. 그 표를 한번 보세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 그 과세 표준의 6%. 그 아래 보면은 1200만 원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해서 모두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6단계죠. 단계가 그렇죠? 6단계입니다. 자, 그럼 5천만 원이 남았으면 5천만 원 몇 번째 있죠? 5천만 원이고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그거 들어가죠. 그러면 그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이 얼마죠? 582만 원. 찾았습니까? 다시 처음 할 때 잘 보세요. 지금 저 5천만 원 남았잖아. 그죠? 그 5천만 원은 어디 들어가죠?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그거 들어가죠. 그러면 그 옆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582만 원에다가, 맞죠? 그죠? 자,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582만 원에다가 그 옆에 읽어보세요. 그 뭐라 되어 있죠? 4,600만 원 초과 금액의 24%. 요게 4,600만 원 초과 금액. 4,600만 원 초과라는 거는 여기다 4,600만 원 빼면 되죠. 그죠? 4,600만 원 넘는 거 400만 원이잖아. 그죠? 그 400만 원에 몇 프로? 24%. 이 말입니다. 그 요게 4,600만 원 넘었는 거 초과. 여기서 4,600만 원 빼고 나면 400만 원이죠. 그죠? 요 400만 원에 24%.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계산하면 96만 원 나왔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요거 두 개 더한 거 더하면 얼마죠? 예, 어서 오세요. 678만 원. 그렇죠. 요거 두 개 더하고 나니까 678만 원. 요게 납부할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5천만 원 남았죠.
5천만 원 남았으니까 세금 내는 세금 요겁니다. 678만 원 요래 냅니다. 그럼 이때 실제 낼 때는 여기에다가 10% 플러스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67만 8천 원 부가세 붙여가지고 그럼 한 740만 원 될 겁니다. 약 그죠? 예. 요래 내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만약에 내가 2억에 샀습니다. 2억에 샀다가 이것을 오늘 3억에 팔았다.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얼마 남았죠? 1억. 1억 남았잖아요. 그 1억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 1억에다가 그럼 요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그 1억, 거기에 1억을 찾아보세요. 1억은 몇 번째 나와 있죠? 네 번째죠. 그죠? 그 1억은 그 네 번째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럼 네 번째를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에다가? 그렇죠. 1590만 원에다가. 그죠? 1590만 원에다가 그 옆에 또 읽어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내용을 이해하세요. 8,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죠. 그죠? 요 금액이 8,800만 원 초과. 8,800만 원 빼면 되잖아요. 여기서 빼고 나면 얼마죠? 1,200만 원. 저기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계산은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보세요. 8,800만 원 초과 그랬으니까 여기서 8,800만 원 빼고 나면 1,200만 원이잖아. 그죠? 요 1,200만 원에 몇 프로? 예, 35%. 하는 요래 방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계산이 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하면 되고. 요래 계산하면은 요게 420만 원 나옵니다. 그죠? 그 우리가 이제 납부할 세금이 얼마냐? 요거하고 요거 더한 거 얼마죠? 더하면 2,01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요게 납부할 양도소득세입니다. 요래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거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3억에 샀다가 오늘 이것을 팔았습니다. 5억에 팔았다. 3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았답니다. 얼마 남았죠? 2억 남았죠? 2억 남았다. 그죠? 요 2억에 대하여 세금, 세율. 그 2억은 그게 어디 나와 있죠? 그거 찾아보세요. 2억은 다섯 번째 나와 있죠? 그 2억 313쪽입니다. 313페이지. 예. 그 2억은 다섯 번째 나와 있죠. 그죠? 기본이고 얼마 있습니까? 예, 3,760만 원에다가, 그죠? 요게 3,760만 원에다가, 그 옆에 읽어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 나와 있죠. 그죠? 요 1억 5천만 원 초과. 여기에서 1억 5천만 원 넘는 금액 1억 5천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5천. 그렇죠. 요 5천만 원에 몇 프로 그랬습니까? 38%. 이렇게. 그죠? 그럼 5천만 원에 38%라는 거는 1,900만 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납부할 세금은 이거하고 요거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계산하면은 5,660만 원. 요게 납부할 양도세입니다. 계산 알겠죠? 그죠? 예. 그 여기 실제 낼 때는 여기다 10% 플러스가 내야 됩니다. 10% 부가세. 계산 알겠죠? 그죠? 예, 이리 계산합니다. 양도세는. 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 내가 만약에 그죠? 10억 주고 샀는데 땅을 하나 샀습니다. 오늘 이게 17억에 팔았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17억에 팔았다. 10억에 샀다가 17억에 팔았다면 얼마 남았죠? 7억. 7억 남았잖아. 그죠? 그 7억에다가 세율을 해야 되겠는데 7억은 그게 몇 번째 나와 있습니까? 여섯 번째. 5억 초가 나와 있잖아. 그죠? 거기 기본이 얼마입니까? 1억 얼마? 7,060만 원.
1억 7,060만에 다가 그 뒤에 읽어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5억 초과 금액의 예, 요게 5억 초과 5억 초과 금액. 그래서 여기서 5억 빼고 나면 얼마죠? 2억. 그 2억의 몇 프로? 40%. 그 2억의 40%라는 거는 8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납부할 양도세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거 요겁니다. 그럼 내일 채금이 얼마죠? 2억 하고 얼마죠? 5천. 그죠? 5,060만 원 되겠네. 요게 납부할 양도세입니다. 2억 5,060만 원. 얼마 남았죠? 7억 남았잖아. 7억 남았으니까 양도세가 이거 내야 됩니다. 상당히 높죠, 그죠? 세금이 많습니다, 양도세가. 요게 우리가 납부할 양도세. 요거 낼 때는 또 10% 플러스서 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다, 그죠? 자,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죠? 그럼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1억은 1억 주고 샀다. 이걸 우리는 취득가액이죠. 샀으니까, 그죠? 그럼 1억은 취득가액이, 요거는 샀을 때 가액입니다, 그죠? 취득할 때 가액이고, 1억 5천이라는 거는 팔았잖아, 그죠? 요건 무슨 가액을 하죠? 양도가액. 양도가액을 합니다. 요거는 남았다, 그죠? 뭐라 할까요? 양도 차익. 요거는 세율. 그죠? 그래서 이걸 뭐는 다시 시작. 취득가액. 요거는 양도가액. 요거는 양도 차익이죠.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1억 주고 샀습니다. 그죠? 1억에 샀을 때 살 때 비용이 들어갔답니다. 취득할 때 비용. 어떤 비용이 들어갈까요? 취득세. 또 중개 수수료 등 들어가잖아, 그죠? 이런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취득할 때 비용이. 팔 때 또 양도시에 또 비용이 들어갔답니다. 팔 때 비용 뭐가 들어갈까요? 내나 수수료 들어가지, 그죠? 수수료 뭐 그죠? 신고서 작성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1,000만 원 들어갔다. 들어갔고, 그럼 내가 샀다가 팔기 전까지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시에 또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비용이 들어갔는데 보유 시의 비용은 뭐가 들어가죠? 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공제 못 받습니다. 보유 시의 비용 하면은 딱 대표적인 게 수리비, 수선비, 수리비. 뭐 집 수리한다는 거 하잖아, 그죠? 이런 수선 비용. 이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한 2천만 원 들어갔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1억짜리 물건을 살 때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고, 요걸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이 2천만 원 들어갔고, 팔 때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양도 차익이 얼마일까요? 양도 차익. 여기 없었으면은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으면 5천만 원이 차익이잖아. 그죠? 요런 비용이 들어갔으면 양도차익 얼마일까요? 1,000만 원입니다. 요런 비용 모두 공제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시 비용도 공제해 주고 보유시의 비용도 공제해 주고 양도시 비용 이것도 모두 공제해 줍니다. 다. 그래서 이 비용들 취득가액에다가 취득시 비용, 보유시의 비용, 양도 비용 이거 모두 공제해 주고 나면 얼마 남죠? 예? 다 빼고 나면 얼마죠? 1,000만 원 남았죠? 요런 비용이 들어갔으면 요 1,000만 원 남았으면은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보세요. 거기에 1,000만 원은 첫 번째 나와 있죠. 그죠? 그 1,2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죠? 6%. 그럼 요 세금 얼마 들어갈까요? 6%니까 6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비용이 들어가면 이제 세금이 우리가 비용이 없다면은 이 세금 678만 원 낼 세금을 요런 비용이 있을 때는 60만 원만 세금 내면 되죠. 그 60만 원 모두 공제해 줍니다.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 하냐? 필요경비라 이랍니다. 필요경비. 예. 그래서 요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양도가액에다가 요 취득가액도 빼고 요 취득시 비용도 빼고 보유시의 비용도 빼고 양도시 비용도 뺀다 그죠? 모두 공제해 준다 이겁니다. 이때 우리 요걸 이제 식을 만들 때는 취득시의 비용은 취득가액에 이렇게 포함해 버립니다. 요거는 취득시의 비용은 여기 포함하면은 요 비용은 여기 포함해 버리니까 취득가액이 얼마다? 1억 1천만 원이다 이랍니다. 요 비용은 포함해 버리고 그리고 양도시의 요 비용이 있죠. 요걸 우리는 양도 비용이다 그죠? 줄여서 우리가 양도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도비. 요 비용은 여기에 포함해 버립니다. 그럼 보유시의 비용 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말 표현이. 요걸 뭐라 표현하냐면 보유시의 비용인데 이걸 우리 이제 회계학에서 요래 표현합니다. 자본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자본적 지출. 한 번 더 시작. 자본적 지출. 요거하고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요게 뭐냐? 수익적 지출이라 하는 겁니다. 수익적.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우리 보유시의 대표적인 비용이 수리비라 그랬잖아. 그죠? 요 수리비인데 요 수리비가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경우가 있다. 요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는 요게 많이 들어간 경우는 이거는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다가 포함해 버립니다.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요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떨어버리고. 그런데 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 이것을 우리 뭐라 표현하느냐 요래 표현합니다. 자본적 지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수익적 지출. 알겠죠?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요래 표현합니다. 자본적 지출을 하고 비용으로 떠는 걸 뭐라 한다? 수익적 지출. 이제 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혹시 이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세법과는 관련 없습니다만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 합니다. 알겠죠?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그죠? 그러면은 요 자산이 커지면은 요게 커지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요쪽이 커지면 요것도 커지겠지. 그죠? 커지니까 우리가 이제 요걸 원래 표현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요 표현 원래 자산적 지출입니다. 원래 용어가 자산적 지출인데 요게 커지니까 여기 커져버리잖아. 그래서 회계학에서 자산적 지출이라 표현 안 하고 자본적 지출이라 요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간 거다. 돈이 많이 들어간 거. 그래서 자산의 그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 뭐 정축을 했거나 정축이 있죠. 대수리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자산을 포함해야 되고 요거는 현 상태 유지 비용이라 이랍니다. 뭐 타이어 만약에 타이어를 하나 교체했다거나 또는 뭐 우리 창문이 하나 깨져서 교체했습니다. 이런 거는 비용 떨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거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공제 못 받습니다. 요것만 공제 받습니다. 우리 세금 계산할 때 요거는 공제 못 받고 요런 것만 공제 받는데 요런 거 정빙자료 가져가면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요거 그만 빼줍니다. 우리가 이제 뭐 발코니 확장 공사 같은 여기 이제 자본 지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공제 받습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요것만 공제 받고 요거는 공제 못 받습니다. 알겠죠? 요것만 자 무슨 지출 그랬죠? 자본적 지출. 나중에 요 내용은 우리 책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은 다시 보세요. 양도가액에다가 요 취득가액을 빼고 자본 지출도 빼고 양도비도 빼고 나면은 뭐가 되죠? 양도 차익. 그렇죠? 다시 자 시작.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도 마이너스 자본 지출 마이너스 양도비 하고 나면 뭐가 되죠? 양도 차익이다. 그걸 한번 적어볼까요?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그죠?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시가액을 빼고 또 보유시의 비용 자본적 지출을 빼고
팔 때 비용, 양도비를 모두 빼고 나면은 뭐가 되죠? 양도 차익 되잖아.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요걸 갈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요거는 뭐로 바꾸면 되죠? 더하기. 그죠? 이렇게. 같은 말이잖아. 그죠? 예. 그래, 결국 양도가액에다가 취득가액과 자본지출과 양도 모두 뺀 거다. 그죠? 그게 뭐가 된다? 양도 차익입니다. 그럼 이 갈로 속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요걸 뭐라 그랬죠? 필요경비라 이랍니다. 다 같이 무슨 경비? 필요경비. 알았죠? 필요경비랍니다. 필요경비.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은 양도차익이다.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알았죠? 그죠? 예. 요 양도차익이 나왔다.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 보세요. 우리가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는데, 이걸 내가 팔 때, 그죠? 토지를 내가 샀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는데, 이걸 내가 5년 7개월 가지고 있다가 3억에 팔았답니다. 5년 7개월.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공제해 줍니다. 3년 이상. 내가 보유기간이 3년이 넘으면은. 알겠죠? 예, 공제해 주는데, 그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해 주는데, 그걸 뭐라 하느냐 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 이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다 같이 시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알았죠? 한 번 더 시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알겠죠? 그죠? 그럼 몇 프로 공제해 주느냐? 이거 보세요. 여기에 5년 7개월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무조건 뒤에 거는 필요 없습니다. 5년 이상이니까 여기에 3배수를 해줍니다. 3배수. 5년에 3 하면 얼마죠? 15죠. 그럼 15%를 공제해 줍니다. 15%. 그 1년 단위로 해주는데, 그럼 요게 3억에다가 15%를 빼준답니다. 15%. 그러면 3억에 15%면 얼마 될까요? 4,500만 원. 그죠? 그 3억에 15%는 4,500만 원 나옵니다. 그 4,500만 원을 공제해 준답니다. 여기에다가 4,500만 원을 빼줍니다. 알았죠? 요걸 뭐라 한다? 시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한 번 더 시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걸 빼고 나면은 3억에서 4,500만 원 빼고 나면 얼마 남죠? 2억 5,500 남죠? 요 5,500 남았습니다. 그 요거 우리 양도소득이라 하는데, 여기에다가 기본공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얼마냐? 250만 원입니다. 요 250만 원 빼고 나면은 이제 2억 5,250만 원. 요게 과표가 되고, 여기에다가 세율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래 계산한 건 이제 정확한 계산이죠. 그죠? 예. 다시 자, 정리되게 보세요. 양도 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해 준다. 그죠? 요걸 빼고 난 걸 뭐라 하느냐? 양도소득이라 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무슨 소득? 시작. 양도소득. 이 양도소득에다가, 요 양도소득에다가 또 공제를 해 줍니다. 250만 원. 그 250만 원 공제해 주는 걸 우리가 요렇게 표현합니다. 요 양도소득이잖아.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해서 요걸 우리가 기본공제라 이랍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요거는 250만 원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250. 얼마나 그랬죠? 250. 요걸 빼고 나면은 이제 요게 과세 표준, 요게 과세 표준이고, 여기에다가 세율 요래 곱하기,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양도소득세 요래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방금 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이라 그랬죠? 3년 이상. 그죠? 요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년 단위입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그리고 10년 이상, 이게 다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뭐 15년이라도 요거고 20년이라도 요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몇 배수라 그랬죠? 3배수. 그 3배수. 그럼 요게 4년 이상이면은 여기에다가 3배 하면 몇 프로? 4, 3, 12. 3배수로 그랬잖아. 그죠? 3배, 3배. 요거는 5년 이상은 3 곱하면 얼마죠? 15. 공제해 준다. 그죠? 6년은 얼마? 3 곱해 보세요. 6, 3. 6, 3. 그거다 뭐래. 알죠? 18%. 그죠? 7년 이상 7, 3 얼마? 예, 21% 공제해 줍니다. 21%. 8년은 또 8, 3 얼마? 24% 공제해 줍니다. 9년 이상 보면 얼마? 27. 10년 이상 얼마? 30%. 요게 답니다. 이건 아무리 뭐 30년 보유해도 요겁니다. 15년 보유해도 요거고. 알겠죠? 예. 요래 하는데, 3년 이상 하나 빠졌네. 그죠? 3년 이상 그러면 3, 3은 얼마죠? 9죠? 9니까 요거는 계산하기 좀 복잡하니까 법에서 요거는 10% 해준답니다. 요것만. 3, 3은 원래 9잖아. 그죠? 그 1을 대가 10%, 최소 10% 해줍니다.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3배. 아시겠죠? 그죠? 요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아까 얼마나 그랬습니까? 250. 그 기본공제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250 생각하면 돼. 250. 알았죠? 아, 양도소득 기본공제 요거는 250만 원, 250만 원. 자, 그러면은 이제 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보세요. 1억 주고 내가 토지를 샀는데 1억 주고 토지를 샀습니다. 샀는데 그죠? 이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요 토지를 내가 5년하고 3개월 보유했답니다. 양도세 얼마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1억 주고 샀다가 1억 5천에 팔아서 얼마 남았죠? 5천만 원 남았죠? 요 5천만 원 남았는데 5년이 넘잖아. 그죠? 요거는 절사 볼 필요 없고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 곱하기 몇 배수라 그랬죠? 3배. 5, 3, 15. 15%. 그럼 여기에다가 15%. 요 15% 얼마죠? 그죠? 750만 원. 그죠? 요게 750만 원 나옵니다. 그죠? 그 요걸 빼고 나면은 요걸 빼고 나면 이제 얼마 남죠? 4,250만 원 남죠? 요 4,250만 원에다가 또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 요걸 빼고 나면은 이제 얼마죠? 4천. 요 4천만 원의 세금. 요렇게. 이래 계산한 거는 정확한 계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요것도 공제조죠, 그죠? 자, 보세요. 요걸 뭐라 그랬습니까? 양도 차이. 요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는 양도소득. 요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처음 할 때는 그냥 원어로 그냥 하세요. 나중에 가서는 좀 줄이더라도. 요거 뭐라 했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요거는 과세 표준 요래 구합니다. 자, 이래 하면 이제 끝입니다. 계산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요거 뭐라 했습니까? 양도 차이. 요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는 양도소득. 요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요거는 과세표준 세율. 아시죠? 그러면 4천만 원의 세율 하면은 이게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4천만 원 거기에 몇 번째 나와 있습니까? 4천만 원 한번 찾아보세요. 예? 두 번째죠. 기본이 얼마? 72만 원에다가 그 뒷말이 뭐라 되어 있죠?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죠. 요게 1200만 원 초과. 1200만 원 초과라는 거는 여기다가 1200만 원 빼면 됩니다. 1200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2800만 원이죠. 요 2800만 원에다가 몇 프로? 15%.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얼마냐? 420만 원 나옵니다. 계산하면. 그럼 우리가 납부할 양도세는 얼마죠? 492만 원. 요게 납부할 양도세. 이렇게 계산은 그냥 정확한 계산입니다. 알겠죠? 실제 내가 납부할 때는 여기다가 부가세 10% 붙여서 내야 됩니다. 49만 2천 원 더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끝입니다. 이제 양도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게 가장 핵심 양도세. 요걸 알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수 있잖아. 그죠? 요게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부분 요겁니다. 자, 다시 요거 뭐라 했습니까? 양도 차이. 요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는 양도소득. 요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세율.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세율. 아시죠? 요렇게 계산하는구나. 그런데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랬는데 이 금액들은 그러면은 실제 실거래가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시가로 할까요? 예,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알겠죠? 이거는 10년 전부터 실거래가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걸 했습니다. 이거 원칙. 지금 이거 밑에 실거래가. 내가 샀다가 파는 거는 모두 뭐다? 실거래가. 우리 양도세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전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요 기준시가는 누가 정해놨느냐? 국세청에서 정해놨습니다. 국세청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취득세 할 때 이 말 한번 나왔죠. 그죠? 시가 표준액 하는 거 들어봤죠? 기억나죠? 그죠? 요거와 요거는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놓은 거고 요거는 국세청이 정해놨는데 주로 요런 거는 뭐냐 하면 아파트 기준입니다. 아파트. 알겠죠? 기준 시가는 누가 정해놨다? 국세청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 기준하고 양도세는 뭐가 기준된다? 기준 시가입니다. 요 기준 시가는 실거래가의 약 요거는 80% 수준으로 정해놓습니다. 아파트는. 요거는 지난 시간에 몇 프로 그랬죠? 70%. 그렇죠. 요거는 70%인데 요거는 80% 수준 정해놓은 겁니다. 기준 시가가. 그렇지만은 요거는 1년에 한 번 정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하고 이거는 계속 변하잖아. 그죠? 그럼 이제 매매 시점에는 이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을 거고 적을 수 있잖아. 그죠? 예. 일단 정할 때는 요 정도 수준으로 정합니다. 80% 수준으로 정해놓는다. 알겠죠? 그게 뭐다? 기준 시가. 누가 정한다? 국세청에서 정해놨다. 알았죠? 그죠? 보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로 합니다. 그죠? 실제 양도가액. 요거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보유시의 비용도 실제 지출액이고 양도시의 비용도 실제 양도 비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실제 거래. 그렇죠? 요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 양도가액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자본지출도 실제 지출액, 양도비도 실제 지출액 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오늘 팔았습니다. 양도 실거래가. 얼마에 팔았느냐? 10억에 팔았습니다. 이걸 내가 상가금을 내고 오늘 팔았는데 이걸 살 때 내가 얼마 줬느냐? 살 때 가격은 7억 주고 샀답니다. 7억에 샀다가 오늘 10억에 팔았다. 그죠? 요거 샀다가 팔면서 중간에 내가 자본적 지출 정말해서 수리 비용이 들어갔는데 요게 8천만 원 들어갔고 팔 때 양도 중개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한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 경우에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될까요? 차익 얼마죠? 네? 얼마입니까? 10억에 팔았잖아. 7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갔잖아. 그 이거 다 빼주면 되지 뭐. 그렇잖아. 그죠? 요거 다 빼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그럼 요게 얼마죠? 8억. 10억에서 8억 빼면 얼마? 2억. 그렇죠? 요게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양도가에다가 비용 다 빼면 되잖아. 그죠? 빼면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더라. 뭐냐? 요거, 취득 시의 실거래가를 요걸 알 수가 없더랍니다. 살 때 가격을. 이걸 모르겠더랍니다. 오늘 내가 팔았는데, 모를 수 있죠. 모르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내가 지금, 그죠? 집을 하나 오늘 팔았습니다. 내가 살던 집을 팔았는데, 요걸 팔았는데, 옛날에, 이거는 한 5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샀습니다.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정빙자료도 없고, 그죠? 이 가격이 얼마 주고 사는지 알 수가 없더랍니다. 무슨 알겠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생깁니다. 오래전에 샀던 게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에서는 요걸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대부분 이건 다 나왔는데 이런 경우 오래된 거 있잖아. 그죠? 뭐 100년 전에 샀다든가. 그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거 있잖아. 그죠? 요걸 알 수 없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법에 요래 정해 놨습니다. 그 매매 요게 3개월 전후에 유사 물건의 매매 사례 가격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하겠답니다. 유추 가격. 추산해서. 알겠죠? 요 매매 사례 가격이 없으면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결정하겠답니다. 요 감정가액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면은 요거는 환산해서 정하겠답니다. 환산가액입니다. 환산도 못하겠더라. 그러면은 뭐라 하느냐? 기준시가를 한답니다. 요때는 기준시가. 요 누가 정해놨죠? 국세청에서 정해놨잖아. 그죠? 요렇게 정하겠답니다. 자, 순서 먼저 시작. 매매 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자, 그럼 물어볼게 보세요. 그럼 만약에 요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잘 보세요. 요걸 알 수가 없어서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한다면은 양도가액은 뭐라 할까요? 요걸 실제 거래면은 똑같이 하면 되잖아. 그죠? 차익하면 되잖아. 요걸 매매 사례로 하면 요것도 매매 사례로 해야 될까요? 실거래가로 할까요? 실거래가로 합니다. 양도가액은. 요걸 감정가액으로 만약에 한다면 요쪽도 뭐라 한다? 얘는 실거래가입니다. 양도가액은. 알았죠? 환산가액으로 하더라도 이쪽은 뭐라 한다? 실거래가입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를 하잖아. 그죠? 기준시가를 할 때는 이쪽은 기준시가를 해줍니다. 요거 할 때는. 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는 차이가 80% 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할 때는 요쪽도 요걸로 안 하고 기준시가를 해주겠답니다. 차이가 너무 크니까. 아시겠죠? 요 경우는 뭐라 한다?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요 경우를 요걸 합니다. 기준시가. 예, 그러면은 요 자본적 지출도 요것도 기준시가로 통일한답니다. 요것도 기준시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 문제가 생기더라. 무슨 문제냐? 요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런 수리 비용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리한다는 자체가. 그죠? 여러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나옵니다. 그걸 일일이 우리가 기준시가를 못 정한답니다. 또 양도시의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도비가. 그럼 이걸 일일이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정할 수 없더라. 그래서 법에서 부동산이면은 3% 그냥 빼줄게. 어림잡아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이면 7% 빼주겠답니다. 나머지는 1% 공제해 줄게 딱 정해놔 버렸습니다. 요걸 기준시가를 해줘야 되는데 기준시가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요 금액에 요 기준시가에다가 3%, 7%, 1% 공제해 준답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이러면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다 요래 표현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합니다. 다시 시작. 필요경비 계산 공제. 다시 한 번 더 시작. 필요경비 계산 공제. 요게 떴습니다. 우리가 뭐 계산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요래서 계산 어림했다 이거예요. 어림해서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부동산인데 미등기된 등기 안 된 부동산은 0.3% 공제해 준답니다. 요거는 부동산입니다. 그럼 요거 7% 해준 게 뭐냐? 요거는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요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7% 공제해 주고 나머지는 1% 공제해 준답니다. 나머지 1% 이렇게 딱 정해놔 버렸습니다. 다시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요거 뭐래죠? 시작.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몇 프로? 7%. 그럼 나머지는 몇 프로? 1%. 요거 다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요래 정해놓은 게 뭐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입니다. 예. 자, 그럼 보세요.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때 실거래가를 이제 나왔으면 2억 나왔잖아. 그죠? 2억인데 이걸 알 수가 없더랍니다. 취득가액을.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요걸 알 수가 없어서 요걸 기준시가를 조회해 보니까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거잖아. 그죠? 요걸 알아보니까 얼마냐 보니까 요게 5억이 돼 있더랍니다. 5억. 그럼 요 양도 시점에도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얼마냐? 7억이 돼 있더랍니다. 7억. 여기 기준시가입니다. 그럼 요게 우리가 기준시가가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7억,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5억이더라. 그럼 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얼마일까요? 요게 지금 저거잖아. 그죠? 예. 다시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기준시가를 조회해 보니까 요게 5억이더라. 그죠? 요게 기준시가면 요것도 기준시가잖아. 요게 7억. 그러면 요게 차익 얼마가 될까요? 요게 부동산입니다. 자, 방금 제가 부동산은 몇 프로 공제? 3% 그랬잖아. 여기에. 그죠? 3%. 그럼 요거 무시해버리고 요 금액에 3% 빼주겠답니다. 3%만. 3%. 5억에 3%니까 1,500만 원 되겠죠? 요거 공제해준. 요게 필요경비 계산 공제입니다. 요래 해준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은 실거래가 요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3% 빼준다. 3%. 부동산이니까. 그러면은 요 금액의 3%니까 1,500만 맞죠? 그죠? 그러면은 7억에다가 5억 빼면 2억이잖아. 2억에다가 요거 빼니까 얼마죠? 1억 8,500. 그렇죠? 이때는 양도 차익이 1억 8,500만 원 요래 나옵니다. 요래 하는 게 바로 기준시가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 기준시가 할 때는 요거는 부동산은 몇 프로 공제한다? 3%. 지상권, 전세권, 등기임차 몇 프로? 7%. 나머지는 1% 공제해 주겠답니다. 요걸 뭐라 한다? 시작.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걸 모를 때는 매, 감, 환, 앞자를 따면은 매, 감, 환, 기가 되죠. 그죠? 매감, 환기. 예. 그럼 요걸 모른다. 실제 오늘 내가 팔았는데, 그죠? 오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오늘 팔았는데 오늘 얼마 주고 팔았는지 내가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오늘 팔았잖아. 그죠? 오늘 팔았는데 이거는 사실 모를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걸 모른다 하는 거는 오늘 내가 팔고 내가 모른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거는 언제냐 하면은 내가 양도가액을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인정 안 하는 경우입니다. 세무서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요걸 이제 부정신고하는 거 있잖아. 뭐 금액을 낮추었던가 높였던가. 그래서 세무서에서 요거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고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 경우고. 알겠죠? 요거는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요 금액을 인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요 금액을 그죠? 인정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사례 가격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 뭐가 있죠? 감정 가격,
그리고 요게 없습니다. 이거는 빠져버립니다. 바로 기준시간으로 옵니다. 자, 다시 양도시의 실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뭐라 한다? 매, 감, 기.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뭐라 하고? 매, 감, 환기. 요게 시험이 이래 나왔습니다.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매감, 환기로 하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감, 기로 한다. 틀렸죠, 그죠? 바뀌었잖아, 그죠? 고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요 순서 매감, 환기 순서 요 흐트러 놓고 나서 순서대로 나열된 거 해서 묻는 거. 요게 시험에 4번 나왔었고 매감, 환기. 따라 시작. 매감, 환기. 매는 뭐라 그랬죠?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예, 요게 끝났습니다. 요게 양도세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부분. 요거만 알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세에 대해서 이런 거 알아보면 되는 거고. 예. 일단 이제 양도세 계산의 기본은 이거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또 뭐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 표준세율. 요 흐름. 다시. 자,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 표준세율. 안보고 해보세요.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 표준세율. 이렇게 흐름. 이게 양도세. 그리고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배수로 그랬습니까? 3배수. 그죠? 그래서 요 연도별 1년 단위로 해서 3배수로 공제해주고 기본공제는 얼마 공제준다 그랬죠? 250만 원. 이거는 250만 원입니다. 이거는 250만 원. 이거는 물론 등기가 돼야 됩니다. 등기 안 된 건 안 해줍니다. 미등기는 안 해주고 요것도 등기가 된 자산만 해준다. 요게 우리가 양도세 가장 핵심이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하는 한번 잠깐 보세요. 이래 보세요. 자, 양도소득세잖아. 그죠? 그러면 양도소득세였습니다. 양도 그랬잖아. 그죠? 그럼 뭐를 양도하면은 세금 내야 되느냐? 그 양도, 과세 대상. 이렇게 되는 거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과세 대상. 또 두 번째는 양도가 뭐냐? 양도. 우리가 양도라는 거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겨주면은 전부 양도세가 과세되느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게 무슨 소리고?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 살아생전에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을 아들한테 넘겨줬습니다. 이거 양도세 냅니까? 무슨 세? 증여세잖아. 그 이거는 양도가 아니잖아. 그죠? 그 이런 거는 양도세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전부 다 양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양도인데 양도가 아닌 것도 있더라. 그럼 요거 구분하는 거. 개념. 예. 그리고 요 소득이라 그랬잖아. 그죠? 요 소득이라는 거는 양도 차익이죠. 그죠? 양도 차익. 결과적으로 요 양도 차익인데 이 자산이 우리가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 중에 뭐가 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 250만 원 공제하는 뭐죠? 기본 공제하면은 과세 표준이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요 양도 차익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 세율을 곱하면은 요게 바로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나오겠죠. 세금, 그죠? 세금인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요거 세금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걸 뭐라 한다? 비과세. 그죠? 1세대 1주택 2년 보유는 비과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2년이라 하는 거, 요 2년이라 하는 거는 보유기간이잖아. 그죠?
우리 보유기간이라 하는 것은 내가 보유기간이라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기간이라고 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한 날까지. 그렇잖아, 그죠? 취득도 양도일까지. 그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세금 내야 되죠. 그럼 언제까지 세금 내느냐? 세금 내느냐? 신고 납부 기간. 이렇게. 그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공부하는 게. 예.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보세요. 과세 대상 요거 한번 알아보고. 요거, 예, 요거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거고, 요거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요 구분하고, 그죠? 요거 차익과 세율 했잖아, 그죠? 요 차익과 세율 우리 방금 했습니다. 이게, 그죠? 요거. 요게 가장 핵심. 그러나면은 이제 요거 비과세.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비과세가 그랬습니다, 그죠? 비과세고, 그럼 취득한 날 양도 요거 시기 알아보고. 마지막에 신고 납부 알아보고 이렇게 그죠? 예, 하면 딱 끝나버립니다. 양도세가 네모가 몇 개입니까? 저 내부처형이 몇 개죠? 6개. 시험에 6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6문제. 예. 그러니까 파트 하나에 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꼭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이게 두 문제 나오고 이건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평균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대상에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여기에서 6문제 나오고 그 요게 이제 핵심이고 이제 여기 이제 좀 약간 살붙이 되잖아, 그죠? 기타 등등 하는 거는 외국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요것도 과세하겠답니다. 외국에. 예.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팔으면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세금 과세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임대소득 있잖아, 그죠? 집을 내가 빌려주고 임대소득 있으면 요거 세금 또 과세하는 거. 요게 이제 기타. 요런 거는 시험에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요게 전부 다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하는 거. 그럼 지금 자, 정리는 우리가 항상 뭘 하는지 잘 이해를 하세요. 요걸 공부를 하는데 방금 한 게 이겁니다, 이거. 양도 차익하고 세율이 요거. 아시겠죠? 그죠? 요거 해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할까요? 이제 과세 대상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요것도 알아보고. 그죠? 비과세. 요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되잖아. 알겠죠? 그죠? 요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기본 됐죠? 그죠? 예, 이해되죠? 그죠?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시가. 예. 그렇죠. 얘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내가 매매했잖아, 그죠? 실제 사고 팔은 거 아예. 실제 사고 팔은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좀 거짓말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그렇죠. 예, 그게 실거래가입니다. 신고한 거예요. 예. 예, 요게 이제 우리 양도세. 예, 잠깐 쉬었다가 요거는 지우지 마세요. 요거 잘 한번 보시면 되세요.